예전 21년부터 24년도까지의 전세 시장에 대한 전망 강의 영상을 한번 무리하게 투자하셨다가 인생 쪽팔 수도 있습니다. 인천 지역 일대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전세 금액 높게 들어가서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반대 의견 드리고 싶고, 굉장히 위험성을, 당연히 전세 가격이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들이 앞으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전세 가격이 상승되면 전세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층들이 다시 매매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유튜브를 처음 개설했던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시점인 2014년도까지의 전세 시장에 대한 전망했던 강의 영상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청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그 당시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폭등했던 당시에 저는 역전세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추후에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할 거다. 따라서 높은 비정상적인 전세로 갭 투자 반대했던 영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실제로 2022년도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그 이후에 2023년부터 이젠 다시 하반기부터 본격적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드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전세 가격이 하락했던 금액들이 다시 원상태, 시세만큼 다시 급반등하게 될 거고, 매매 가격이 상승된 이후에 전세 가격도 상승되면서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시동반 상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전망했던 강의했던 그 시기에는 2023년 다시 집값이 역전세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할 거다, 이렇게 꾸준히 시장을 도배했던 시기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도 제가 전세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지속적 상승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매매 가격도 한번 다시 큰 폭으로 상승되면서 전고점, 신고가까지 회복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자, 따라서 2021년도 그 시기에 우리 영상부터 시작해서 현재 시점에 지금의 영상 때까지 다시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고, 그 당시 제가 강의하고 전망했던 영상들이 어떻게 시장의 전개에 따라 영상의 내용이 부합됐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그 이후 시장 2025년부터는 다시 일부 역전세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전세 가격의 약세로 전환될 수 있는 시장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 가격은 물가 수렴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되 앞으로 전세 가격 폭등은 없을 거다. 이게 며칠 전 강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되 대세 하락이 끝난 시점 이후부터는 전세 가격이 다시 폭등 장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예전 강의 영상을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80% 미만일 경우에 5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5년 이상. 80에서 100%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책정된다? 그러면 3년이고요. 민간도 마찬가지예요. 민간 택지에서 아파트 공급 80%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이다? 그러면 3년이에요. 80에서 100%면 2년. 거주해야 된대, 무조건. 그런 실수요로 전환되는 시장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가 더욱더 신축 아파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나올 거고요. 그리고 분양권 시장도 완전히 옥죄났습니다. 완전히. 작년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분양권 취득하신 분들은 전부 다 분양권 자체가 주택수에 포함되는 상황이 나왔고요. 올해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 취득하신 분들은 전부 다 양도세 계산할 때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6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매도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양도세율이 높아졌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이제 양도세 전부 다 50%죠. 50%. 그죠? 분양권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거를 70%. 그러면 부가세 포함하면 77% 내야 돼요. 분양권 투자 누가 하겠냐고요. 아니, 분양권 투자도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월세 금지법이 나오면, 아니, 전세 못 놔두는데 누가 어떤 투자자가 분양권 사겠습니까? 전세가 굉장히 귀해질 거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강세가 계속 뚜렷하게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비정상적인가요? 아니면 정상적인 건가요? 완전히 비정상적인 거죠. 지금 나오면 안 되는 전세 금액이 지금 벌써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안정화 찾아가면서, 임대차 입법이 안정화 찾아가면서 전세 금액이 조금
조금씩 내려가면서 안정적으로 원래의 자리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2년 뒤에 전세 금액이 안정화돼서 이 10억이 돼버렸다. 그러면 우리 PD님이 세입자라고 해요. 12억 주고 전세 들어간 세입자예요. 근데 2년 뒤에 보니까 주변에 전세 금액이 10억으로 내려앉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딴 데 가야죠. 딴 데 가야지. 왜? 나는 2억을 손해볼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요. 그 옆집으로 아마 옮겨갈 겁니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2억을 빼줘야겠죠? 2억을 어디서 빼줄 거예요? 어디서 빼줄 건가요? 이 전세금액 12억짜리 주변에 전세금액 10억이면 전세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안 하고 나간대. 그럼 2억을 어디서 빼주실 거냐고, 현금 없는 분들은.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갭이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매매금액이 더 치고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다. 이 전세금액 12억짜리가 그러면 매매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줘야 이게 정상적인 전세금액이냐라고 봤을 때 한 24억대까지 올라가줘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전세금액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강남 일대가 25억, 27억인데 어떻게 마포에서 지금 25억이 나오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갭이 적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무리하게 매매금액이 높은 상황에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발상이다. 주변에 전문가들 보면 지금 이렇게 적은 금액에 갭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거 올바른 투자 방안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무리하게 투자하셨다가 인생 쪽박 찰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구독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답안 드리는 겁니다. 5억 정도는 돼야지 정상적인 물가 반영한 전세 금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 금액처럼 엄청나게 거품이 끼었다. 엄청나게. 그렇다면 만약에 2022년 8월달 기준에서 이 전세 금액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이거 10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벌써 한 6억 정도가 2년 만에 거품이 낀 겁니다. 그렇다면 2020년 8월 계약갱신 요구하신 세입자분은 이 시기에 만료가 될 겁니다. 전세 만료. 그렇다면 계약갱신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 4억을 그대로 현금화 시켰을까요? 아니겠죠. 대다수의 전세 세입자분들은 대출을 이용합니다. 대출이 80%나 나왔어요. 80%나. 그렇다면 거의 약 한 8천만 원 현금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나머지 전세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셨던 분들이 갑자기 전세 10억인데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죠. 전세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 정책이 앞으로 내년이 훨씬 더 강화해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세를 또 원금 분할 상환으로 계속적으로 원금도 함께 낼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고, 전세 10억이라고 하더라도 현금 5억만 있어도 5억 전세 대출이 서울보증에서 보증을 서서 나왔기 때문에 전세 10억 무리 없이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서울보증에서 한도도 아예 완전히 축소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아예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전세 10억, 현금 10억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이 물건을 잡아줄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전세 4억 사신 분은 뭘 요구할까요? 반전세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반전세 얼마나 요구할까요? 보증금 4억 깔고 나머지 월세 내겠다. 월세. 그러면 한 6억에 월세 나면 한 240 나올 거예요. 240. 만약에 240을 내지 못하실 경우 보증금을 조금 더 늘리겠죠. 한 6억 정도로 어떻게든 내가 대출 받아 볼 테니까 6억 정도로 보증금 좀 맞춰주시고 나머지 내가 월세로 내겠다. 그러면 나머지 한 4억에 한 160만 원 월세 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 또한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액도 부담되시는 분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이분들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인근 구축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다. 구축으로. 전세가가 그나마 저렴한 구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외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외곽으로.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상황에 계속 놓여 있을 텐데, 이렇게 반전세로 가는 이런 경향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아질 텐데,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전세를 주셨다? 그렇다면 2023년이 돼서 2년차가 된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할까요? 요구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으로 인천의 지역 일대에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세 물량이 많은 지역 일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보증금을 무리하게 전세 이자를 엄청나게 내면서 여기 깔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옮겨갈 가능성이. 그리고 2년 뒤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을 해서 4년 뒤에 나오신다라고 한다면 주변의 시세는 다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전세 4억이나 6억. 그럼 오히려 내가 돈을 빼줘야 된다, 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금도 없으신데 나중에 돈을 어떻게 내주실 겁니까? 이런 게 바로 역전세라고. 이런 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깡통되는 거예요. 깡통전세. 따라서 지금 너무나도 갭이 좁아졌기 때문에 내가 송도에 들어갈 수 있다? 굉장히 위험성을 안고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전세 시세에 맞춰서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전세 시세라고 본다면 지금 한 많게 나와야 5억 정도다. 따라서 전세 8억 5천은 제가 볼 땐 너무 높은 전세 금액입니다. 너무 높은 전세 금액이에요. 누군가는 받아줄 사람은 있겠죠. 근데 다만 나중에 공급 물량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올 거다. 특히나 서구 일대, 미추홀구, 부평
너무나도 많은 공급 물량들이 많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거기 사셨던 분들이 대다수 연수구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송도 쪽으로. 그런데 물량이 많아지고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 정책으로 수요가 계속적으로 억제되고 있는데 넘어올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지역 일대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전세 금액 높게 들어가서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반대 의견 드리고 싶고 굉장히 위험성을 안고 투자하시는 거다.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경고 드립니다. 이렇게 높은 전세 금액 주고 갭 투자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전세가격 지수의 통계 자료입니다.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30일 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 그 이전에 2020년 5월 달 기준에서 전세가격 지수와 지금 현재 2021년 10월 달 기준까지 얼마만큼 상승폭이 폭등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지표를 좀 만들어 봤고 제가 앞전에 2019년부터 2020년 간에 이 상승폭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6%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서 약 9.5% 정도가 상승이 돼서 엄청나게 폭등을 한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전세라는 지표 자체는 소비자 물가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그럼 따라서 물가가 상승한 그 이상만큼만 올라가야 정상적인 건데 지금 집주인들은 전세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 미래의 가치를 미리 선반영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급등한 지역 일대에 우리가 레버리지 이용해서 투자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나중에 역전세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좀 알리고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높은 전세 금액을 레버리지 이용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안정적인 전세의 흐름을 좀 읽어보시고 그 안정적인 전세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말리지 않습니다. 그 안정적인 전세 시장의 흐름을 보시려면 임대차 3법이 나오기 이전 2020년 7월 이전에 전세 시세에 대비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연평균 한 10에서 15% 정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해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주일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융위가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업건별 규정 개정안을 규정 변경하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제가 예정 강의 영상에서 꾸준히 다뤄드렸던 그런 대출 규제 완화 내용들이 전부 다 담겨져 있고요. 제가 빠르면 2월, 아무리 늦어도 3월까지는 규제가 완화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월 2일로 잠정 시행일로 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다주택자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고 있는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자, 그렇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 급급매 완전히 하락된 금액으로 물건을 매도하는 계획을 세우시거나 물건을 매도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이제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 목적인 담보대출이 LTV 한도 내에 다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급급매 물건들은 전부 다 소진될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락되고 있는 전세 시세도 일정 부분 저는 다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다주택자의 분들의 지금 완전히 하락한 이 전세 고민이 어느 정도 좀 부담을 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급급매로 내놨던 다주택자 분들의 물건이 전부 다 회수될 가능성이 있죠. 자, 이제 임차 시장에서 월세에 따른 비중보다 전세로 전환하는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2023년 부동산 전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앞으로 많이 증가될 거고 전세 거래량으로 인해 이제 앞으로 매매 가격도 함께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다만 월세 가격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증가됨에 따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 월세 가격은 하락세로 접어들 거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회복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이제 앞으로 그런 시장이 계속 찾아올 겁니다. 따라서 전세 가격 회복은 매매 가격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전세 거래량 추이를 유념 있게 보셔야만 할 겁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소비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 지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수요는 일로 전환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전세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세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자,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결국 매매 시세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거다. 이 매매 가격 반등은 전세 거래량 회복과 전세 가격 회복에 따라서
매매 가격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전세 비중이 얼만큼 늘어나고 전세 거래량이 얼만큼 증가되는지 유념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상반기에는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이 계속 하락세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다만 전세 가격의 하락폭은 둔화될 거고 월세 가격의 하락폭은 늘어날 거다. 그리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은 회복세로 접어들 수 있다. 그리고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 우리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시행이 됩니다. 이거 되면 어떻게 되죠? 전세 보증금을 다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급하게 급급매로 물건을 매도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따라서 이제 매매 시세가 다시 회복되고 반등하려면 전세 비중이 늘어나야 되고 그러려면 거래량이 당연히 증가되면 자연스럽게 매매 시세도 반등할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시에 하락했죠. 자, 매매와 전세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한다. 다만 집값이 상승하고 난 이후에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시차를 둔 상승이 나올 거다. 따라서 매매 가격이 반등되고 난 이후에 전세 가격이 반등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매 가격은 다시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2023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입주 물량 여파와 함께 역전세에 놓인 매물량 때문에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이 동시동반 하락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전부터 설명해 드렸다시피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 매매 가격 동시동반 상승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과 역전세에 대한 매물량, 일부 지역에서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추세적 방향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추세적 방향은 상승으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뒤에 판서와 함께 자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굉장히 낮은 전세 시세는 앞으로 영영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금액이실 겁니다. 이제 임대차 입법에서 나왔던 전세 최고 금액은 불과 멀지 않아 6, 7년 뒤에 다시 한번 그 금액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정상적 전세 시세로 임대차 입법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상승했었을 거다. 자, 그런데 임대차 입법이 2020년 7월 30일 날 발표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전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높게 전세 가격이 형성됐던 시기는 2021년이었습니다. 자, 그때 마레프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얼마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냐면 12억까지 상승을 했었다. 12억. 약 3억 이상의 전세 가격이 폭등했던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전세 가격이 폭등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현재 가격이 얼마 수준까지 하락했냐라고 한다면 임대차 입법이 나오기 이전인 2020년 상반기 수준까지 전세 가격이 하락했다. 따라서 8억까지 전세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대다수의 아파트가 이런 형식으로 전세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세 가격이 하락한 이유를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전세 가격이 왜 하락했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비정상적인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되었다. 그리고 임대차 입법뿐만 아니라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하락했죠. 자, 임대차 입법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전세 가격이 이렇게 폭등했습니다. 정상적이었던 가격이었다면 8억대 수준을 형성했었을 이 가격이 12억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임대차 입법이 나오기 이전인 8억이라는 이 작은 금액으로 다시 회귀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임대차 입법은 지금 다시 정상적 가격을 형성했다. 그래서 정상화가 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로 인해서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되었죠. 전세 대출이 약 6%, 7%까지 상승을 했었던 이 전세 시세가 지금 현재 금리가 동결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급격하게 시장 금리가 인하되면서 대출 금리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세 대출이 약 3%대로 전부 다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월세와 전세 중에 둘 중에 임차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왔던 시기에는 월세로 이동하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지만 금리가 동결이 된 그 이후부터
대출 금리가 본격적으로 3%대로 진입하면서 월세보다 전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이 급증하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금리가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전월세 전환율이 서울시장에서는 6%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에 전세 대출이 몇 %입니까? 3%더라고요. 3%대. 그러면 월세 시장보다 전세 시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자, 빌라 다세대 시장은 전세 사기가 아직도 계속 너무 확산이 되고 연연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보다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는 아파트의 전세 사기가 유행한 게 아니라 아파트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높아지다 보니까 월세로 이동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서 역전세가 발생이 돼서 본인의 보증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수요층들이 월세로 다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출 금리가 내려갔고 또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지금 가격도 정상화가 되었다. 따라서 당연히 월세 시장보다 전세로 들어가는 시장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 월세 들어가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바보 같은 짓. 내수 경기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매달 지출되는 월세보다는 저금리 기조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이동하는 수요층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찾아오는 앞으로의 이런 추세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세 하락장의 추후에 나중에 찾아오는 구간에 맞물려서 당연히 무주택 수요는 또다시 내 집 마련을 아예 안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엔 임차 시장으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 임차 시장은 월세가 아닌 전세 시장으로 들어와서 당연히 전세 가격이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들이 앞으로는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 구간은 대세 하락장이 끝나고 난 이후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찾아오는 구간엔 전세 가격이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 찾아올 거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지금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은 이미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만 꺾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부동산은 아직도 호황입니다.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 못한 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산 시장인 주식 시장과 여러 시장들이 지금 다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요? 추세적 방향은 꺾을 수가 없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 추세적 방향에서는 전세로 이동하는 수요층들이 더 늘어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임대차 입법이 나온 이후 전세 가격이 폭락해서 8억까지 떨어져 있던 마레프의 이 8억은 앞으로 영영 보지 못할 금액일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입법에 찍었던 이 12억은 앞으로 향후에 전세 가격이 다시 회복되어 그 금액을 찍게 될 겁니다. 2023년 하반기에 역전세로 인해서 매매와 전세 동시 동반 하락된다라는 주장이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작년 2022년부터 올해 부동산 전망에 있어서 하반기에 오히려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시 동반 상승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계속 하고 있을까요? 뒤에 판소를 통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매매 전세 동시동반 상승됩니다. 만약에 임대차 시장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반드시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할 매물 자체가 감소되면서 집값이 상승될 여지가 매우 높아지고 집값이 상승되면 자연스럽게 전세가율 영향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도 함께 상승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따라서 지금 전세 수요가 예년보다 훨씬 더 증가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 전세 가격은 지금 이미 바닥을 쳤고 전세 가율 50%가 평균적으로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반등 상승되면 자연스레 전세 가격도 상승될 수 있다는 그 상황을 반드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전세 수요가 받아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집값은 상승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고 전세 가격은 매물들이 소화됨에 따라 안정적임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리고 전세 반환 대출이 실행됨에 따라 매도를 계획하는 다주택자분들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부담, 집값 하락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매도를 계획하셨던 분들 전부 다 매물들을 회수함에 따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집값이 상승되면 전세가율의 영향으로 인해서 집값, 매매 가격이 상승되면 자연스레 전세 가격도 이렇게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2023년 하반기에는 매매, 전세 동시 동반 하락 절대 없고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전세 수요의 증감을 확인하기 위해선 한국 부동산원 통계 지표인 주간 전세 가격 지수에 대한 증감을 먼저 확인해봐야 수요가 앞으로 더 증가될 수 있을지 더 감소될 수 있을지 우리가
예측하고 유추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지금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 약 30% 정도 감소가 될 예정이 있고 또 2021년 대비 약 60% 정도 감소될 예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물량이 감소되고 또 전세 수요의 감소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전세 가격은 당연히 상승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2024년 하반기에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 수 있을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4년 하반기에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도 봤을 때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다. 자, 2024년 하반기, 2020년 하반기에 계약하셨던 분들이 22년 하반기에 전세 가격이 폭락해서 신규 계약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고 이분들이 어떻게 되죠? 2024년 하반기에 죄송합니다. 요때 갱신권을 사용하네요. 갱신권. 그죠? 신규 계약하고 갱신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수요가 나오지 못하고 눌러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2024년 하반기 여기 있네요. 2022년 하반기에 폭락했던 시기 전세 가격이 이때 이제 첫 계약하셨던 분들이 24년 하반기가 됐을 때 지금 지속적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되고 있죠. 그래서 22년 큰 폭의 하락폭이 있었지만 23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24년 하반기가 되었을 때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갱신권을 사용하면서 눌러앉는 수요가 많을 거다. 따라서 나와야 할 수요가 지금 24년 하반기에 갱신권을 사용하면서 전부 다 수요가 감소되는 상황에 놓일 거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매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입주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된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전세 가격이 상승되면 전세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층들이 다시 매매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다. 매우 크게 될 거다. 그래서 또다시 추격 매수가 가능한 그런 시점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전세 가격의 추이에 따라 매매 가격의 추이도 함께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전 21년부터 24년도까지의 전세 시장에 대한 전망 강의 영상을 한번 같이 시청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해 드렸던 대로 시장이 계속 전개되어 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여러분들도 예측이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큰 맥락을 읽어보면 앞으로의 추세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질지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우리가 대응하고 그리고 대처하려면 여러분들 큰 맥락을 갖고 그리고 큰 흐름을 읽은 상황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부동산은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제와 정치와 세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리스크와 함께 다 같이 살펴봐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동향도 그렇게 꾸준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접목해서 말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다시 안전운전 하셔서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